서울의 연탄 배달부 장희남. 연탄 배달부였던 그의 아버지. 어린 그는 그것이 부끄럽고 싫었습니다. 내 이름 희남이가 아닌 연탄집 아들 이렇게 통했죠. 정말 싫었죠. 어렸을 때는. 우리 집에 놀러 갔다 오면 양말이 새카매지니까 놀러 가지 말라 그러고, 나중에 커서 연탄 배달부는 안 되겠다. 젊은 시절 방황하던 그는 우연한 기회에 아버지와 삼촌을 도와 연탄 배달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려니까 이렇게 힘든 일이 없는 거예요. 하루에 22,000장씩 배달해 본 적도 있는데 허리가 끊어져라 하는 거예요. 아버님이 이렇게 해서 저를 키우셨구나. 정말로 내가 더 열심히 해서 좀 잘해드리고 효도하고 싶어서. 연탄 배달을 시작한 지 12년. 이제 그 어떤 일보다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느끼는 그. 어르신들이나 식당이나 고맙다고 이렇게 커피라도 한 잔 주시고, 그럴 때 이제 내가 또 저만큼 일을 했구나, 그럴 때가 제일 성취감이 많이 느껴요. 제가 이제 마지막 연탄 배달부가 될진 모르겠지만 연탄이 사라지는 날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땀 흘려 온기를 배달하는 장희남 씨를 소개합니다. 잘생기신 분이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요즘에, 그러니까 여름보다 겨울이 더 바쁜 분이죠. 네, 맞습니다. 네, 일이. 그러면 요즘에 어느 정도로 바쁘세요? 지금은 한 6시에 나가서 한 8시 정도. 아침 6시에 나와서요? 네, 저녁 8시에 들어오니까 좀 일찍 들어오는 편이죠. 이제 더 바빠지실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 더 그렇죠? 바빠지실 때는 한 새벽 3시 반, 4시에 나가서 저녁 12시에 들어오는. 그래요. 네. 그러니까 겨울철에 진짜 땀을 많이 흘리시는데, 오늘 그 강연 주제가 연탄 한 장인데, 연탄 한 장 값이 얼마죠, 요즘에요? 지역마다 틀린데요. 네. 500원도 있고 600원도 있고 700원 선 이렇게 받습니다. 그러니까 500원에서 700원. 네. 근데 예전에 90년대까지만 해도 사실 그 겨울철에 그 연료하면은 다 연탄이 대세였었는데, 요즘엔 도심에서도 사실 연탄 이렇게 배달하는 모습을 이렇게 쉽게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연탄의 어떤 얘기를, 연탄 한 장 무슨 얘기를 오늘 하십니까? 제가 지금 연탄을 하고 있고요. 연탄의 따뜻한 예.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나왔습니다. 네. 자, 연탄처럼 뜨겁고 감동적인 얘기를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청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서울의 연탄 배달부 장희남입니다. 저는 올해 12년째 연탄 배달을 하고 있는데요. 봄부터 여름까지는 시설물 유주보수업을 하고요. 겨울에는 연탄 배달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겨울이 오면 두려움과 설렘의 두 가지 마음이 생기는데요. 제 마음에 두려운 이유는 연탄찌개를 집었을 때 고생이 뻔히 보인다는 게, 그래서 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저의 설레임은 연탄을 기다리시는 분들을 또 생각하며 빨리 배달하고 싶어서 그만큼 많이 설레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연탄 배달부의 특별한 연탄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저희 할아버지가 연탄을 하셨고, 저희 아버님이 또 연탄을 하셨고, 저희 작은 아버지, 그리고 또 삼촌들 그렇게 연탄을 하셔서 연탄집 큰아들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1980년대, 그 당시는 다 연탄을 뗐지만 지금은 연탄을 보기가 힘들죠. 근데 저희 집에는 항상 연탄재가 많아서 저희 집에 놀러 오면은 연탄재가 묻고 친구들이 집에 돌아가면 어머님한테 막 혼나고 그랬거든요. 희남이라 놀지 마라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상처 아닌 상처도 받고 어린 나이에 정말 연탄 장수는 안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진짜 굳게 다짐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또 공부하고도 담을 쌌습니다.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는 걸 좋아해서, 친구를 좋아해서 술 마시러 다니고 친구들하고 가출도 하고, 그럼 싸움도 해서 어머님이 또 돈도 많이 벌어주셨습니다. 근데 어머님이 19살 때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희남아, 네가 여태껏 가져다 쓴 돈이 얼마인 줄 아니? 얼마인데요? 이렇게 웃으면서 물어봤습니다. 네가 대학원 다닐 돈을 벌써 다 썼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머님은 화를 내시지 않고, 희남아, 엄마 아빠가
배운 거 없고 돈은 없지만 연탄 일을 할 때 우리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힘이 안 들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시남아 너도 한번 이제 멋진 인생을 살아봐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엄마의 눈에 눈물이 흐르고 저는 그거를 보면서 가슴이 찡했습니다. 아 이제 정신을 좀 차려야겠구나. 그래서 방수일을 배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방수일은 항상 일이 있는 게 아니고 겨울 때는 놀고 또 뭐 눈이 오면 놀고 비가 오면 놀고 그러다 보니까 수입이 일정치가 않았습니다. 그 해 무렵 아버님은 30년을 연탄을 하셨고 제가 20살 될 무렵에 한 22살 정도의 아버님이 연탄을 힘드셔서 관두시고 화물차 운전을 하셨어요. 화물차 운전을 하시다가 다시 연탄을 시작을 했어요. 제가 29살 때. 왜 아버님이 저렇게 힘든 일을 왜 또 하실까? 알고 보니까 작은아버지가 암에 걸리셨어요. 그러니까 동생이니까 아버님이 이제 도와주신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아 제가 도와드려야겠구나. 그래서 아버님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고 연탄 공장을 나가게 됐습니다. 처음에. 근데 연탄 공장을 갔더니 배달하시는 분들이 아마 일주일을 못 버틸걸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힘든 건가 해서 일을 한번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진짜로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연탄인 줄 그때 알았어요. 너무 힘들어서 막 허리가 연탄을 실으면 피 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이 상태에서 한 1분 정도 있어야지 펴져요. 너무 힘들어서. 공장에서 연탄이 나올 때는 콤비아에서 연탄이 계속 나옵니다. 하나의 무게가 3.65kg인데요. 그러면 2,000장을 실으면 7톤 200이에요. 무게가. 7톤 200인데 그거를 저희가 하루에 3차에서 4차를 하니까 한 30톤이 좀 넘을 겁니다. 근데 그 차를 몰고 가서 또 배달을 하면은 또 30톤. 그러면 하루에 날리는 게 한 70톤, 65톤 이 정도가 돼요. 그럼 산을 하나 옮기는 거나 똑같이 그렇게 날려야 돼요, 연탄이라는 게. 연탄을 처음에 배울 때는 찌개질부터 배우는데요. 한 300장을 날르면 그때부터 이 손바닥에 이렇게 내려앉아서 굳은 살이 배기면서 쓸어 알리면서 연탄 찌개가 잡기가 싫을 정도로 이렇게 힘이 들어요. 그리고 처음엔 그걸 배우고 그 다음에 공장에서 던지는데 저희같이 기술자들은 4장씩 뭐 8장도 던지고 그래요. 6장. 근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제 한 장. 단 한 장만 던지라 그래요. 계속 반복 숙달을 하다 보면 일주일만 버티면 연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일주일을 다 못 버티고 집에 가더라고요. 제가 첫 해 연탄을 했을 때 연탄이 끝나고 나니까 15kg가 빠지더라고요. 딱 5개월을 했는데요. 그리고 연탄을 배우면서 정말 이게 인생에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해요. 연탄하면서 제가 사고 쳤던 거 옛날 게 전부 다 올라오는 거예요. 아버님 생각도 많이 나고. 그리고 연탄을 할 때 제일 힘든 점은 뭐냐면요. 겨울 같은 경우는 눈이 오면은 이제 독거노인이나 어르신들, 소녀가장 이런 데를 가는데요. 그분들이 대부분 산동네에 사세요. 그러면 언덕이 심하시고 골목이 다 좁은데 그래서 저희가 올라가면 할머니들이 또 뭐 박수도 쳐주고 그래요. 다른 차들은 올라오는데 연탄차는 올라온다고. 그리고 또 어르신네 가면은 다 광들이 조그마셔갖고 100이면 100 연탄 싸는 때가 다 똑같지가 않아요. 일정하지가. 그러면 피라미드식으로 경사가 졌기 때문에 피라미드식으로 싸드려야지만이 어머님들이 좋아하시고 연탄이 넘어가면 또 어머님들이 겨울 때는 꽁꽁 얼니까 넘어가서 이렇게 팔도 부러지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겨울이 되면 연탄이 얼면은 완전히 돌하고 똑같이 됩니다. 그러면 던지다 봤다 하다 보면 가슴에 맞으면 돌하고 맞은 거랑 똑같아서 피멍이 들곤 하죠. 가슴에. 그리고 차로 가서 배달을 할 때는 저희가 집게로 찝어서 날르는데요. 그게 한 번 찝으면 집게 무게까지 가면 30kg예요. 4장, 8장씩. 가까운 거리도 있지만 정말 먼 거리는 한 100m 되는 데도 있어요. 거기를 한 번 날르면 정말 그날은 파김치가 돼서 저녁밥도 못 먹고 그냥 자요. 그리고 너무 겨울에는 진짜 주문들이 많이 들어와서
새벽 3시 반에도 나가고 저녁 12시에 들어올 때 그게 한 11월 달부터 그렇게 일을 해요. 근데 포기하고 싶을 때도 되게 많았습니다. 정말 이게 너무 무겁고 새벽에 일찍 나가고 새벽에 아침 4시에 뭐 3시 반에 나갈 때는 진짜 도살장에 나갈 정도로 힘들거든요. 연탄을 한 저렇게 많이 날르고 나면 아침에 일어나면 손이 주먹이 이렇게 안 젖습니다. 부어갖고 요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주먹이 꽉 젖지질 않아요. 그럼 다시 일을 하면 또 기분이 좋아지고 상쾌해지고 그 맛에 나가긴 나가는데 또 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근데 아버님이 30년을 하시면서 저희를 그렇게 키우셨고 그거를 생각할 때마다 정말 저는 힘이 나서 계속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지금까지 12년째 해오는 겁니다. 그 연탄을 하면서도 기쁜 점이 많은데요. 요즘에 세상이 인심이 옛날 같지 않다고도 다들 말씀하시는데 따뜻한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연탄 배달을 가면은요, 이제 할머님이 계신데 맨날 하시는 말씀이 마지막에 오시라 그러더라고요. 막탕에 쉽게 얘기하면 마지막에, 맨 마지막에. 그럼 마지막에 가서 다 넣어드리면 밥 먹고 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쌀밥에다가 고기 반찬을 거하게 차려주셔서 할머니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갈라 그러는데 어머님은 밥 안 먹고 가면 연탄값을 안 준다고. 그러면 할 수 없이 할머니가 협박 아닌 협박을 합니다. 그럼 그 밥을 먹어야지만 집을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 어르신은 올해 지금 90이 넘으셨는데 젊은 사람이 한다고 힘들다고 왜 다들 옛날에 연탄 떼보셨으니까 어르신이 집게를 달라 그래서 몇 장씩 이렇게 날라주시기도 해요. 근데 제가 볼 때 인심이 좀 잘 사시는 분보다 못 사시는 분들이 인심이 좀 더 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시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좋아하는 시가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시 속에 연탄이 나오거든요. 너에게 묻는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여러분, 이 시처럼 올겨울 연탄 한 장의 작지만 뜨끈뜨끈한 마음 주변 분들과 나누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 이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탄 배달하시는 분이 이렇게 어쩌다 보면은 연세가 좀 있는 분들이에요. 이 젊은 분들은 이 일을 잘 안 하시죠, 요즘에? 네, 안 합니다, 거의. 그런데 이렇게 좀 뭐 이렇게 사람 모집한다고 그래도 안 와요, 요즘에는? 작년에 광고를 냈었는데요. 네. 한국 사람은 아예 전화가 안 왔고, 저 중국 교포가 한 번 왔는데, 그 일을 하겠다고? 하루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힘들어서? 네. 그리고 제 동생하고 같이 했었는데요. 네. 제 동생이 지금 연탄을 하면서 척추염에 걸리고, 그래서 아이고. 지금은 쉬라 그래서 쉬고 또 저도 허리가 3번, 4번, 5번이 디스크고 또 당뇨까지 걸리고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몸이 아프고 그러면 일을 뭐 하고 싶어도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도 계속 하시는 이유는요? 이 연탄을 하면서 저희 네. 집이 또 화목해질 수 있고 또 저도 돈도 벌어야 되고 솔직히. 네. 그래서 또 연탄을 하면은 또 기쁨이 있어요. 어떤? 성취감이. 요 하기 싫은데 내가 저만큼 또 날렀구나. 한 집 한데 그럼 또 가서 또 싣고. 네. 그래서 그 성취감들이 되게 크고 또 또 뿌듯함도 있고요. 그렇죠. 특히 아까 얘기하셨던 독거노인들이나 그렇게 연탄을 필요하시는 분들에게 배달을 해드렸을 때 그분들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그 표정 보면은 정말 그때 보람을 더 느끼실 것 같아요. 어머님들이 되게 좋아해요. 겨울 때는 쌀보다도 연탄이 최우선이래요. 지금은. 그러니까요. 네, 정말 예전에는 쌀보다도 연탄이 최고였었는데요. 네, 연탄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계신 한 누군가는 배달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장인남 씨 힘이 드시더라도 하여튼 사명감을 가지고 앞으로도 일을 열심히 하셔야 될 것 네,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 앞에 계신 우리 100분의 공감 의견단이 이제 장인남 씨의 그 강연을 듣고 어떻게 느꼈는가를 또 표시를 하실 거거든요. 자, 버튼을 눌러주세요. 보겠습니다. 장인남 씨의 오늘 강연 연탄 한 장, 강연의 공감 온도 과연 몇 도가 올라갈지 보겠습니다. 연탄 한 장. 자, 공감 온도 올라갑니다. 공감 온도는 93도가 나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체장애 1급의 도장구 수리사 김인호. 강연 주제: 당신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의 공감온도는 98도. 초졸 출신 검찰 사무관 정병산. 강연 주제: 정말로 도전해봤습니까의 공감온도는 94도. 경력 12년 서울의 연탄 배달부 장희남. 강연 주제: 연탄 한 장의 공감온도는 93도였습니다. 오늘도 세 분의 귀한 얘기 강연을 들었는데요. 김인호 씨는 오늘 강연을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강연하실 기회가 사실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네, 강연을 통해서 제가 저희 누님에게 네. 저의 마음에 사랑 고백을 했던 거, 네. 그런 감동, 그런 그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이렇게 와서 많은 사람 앞에 저의 이야기를 함으로써 오히려 제가 가지고 있던 그런 예전의 답답함, 네. 그리고 왜 해야 되는지를 대한 뚜렷한 목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회 통해서 굉장히 많은 걸 받아가서 가는 그런 기분입니다. 마음도 지금 오히려 후련하시지 않으세요? 이렇게 네. 얘기 다 하니까. 훨씬 더 후련해지고 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장인남 씨는 어떠셨어요 오늘? 네. 어머님한테 여태껏 한 번도 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없었어요. 어머니한테. 예, 아버님한테도. 근데 이번 기회로 또 어머님한테 이렇게 고생하신 걸 네. 좀 표현해서 기분이 좋았고요. 네. 또 연탄을 요즘 다들 연탄을 모르시잖아요. 네. 그걸 다시 한번 또 말씀드려서 또 연탄이 네. 그때그때 정을 얘기해서 또 좋았고요. 그래요. 연탄이 주는 그 따뜻함과 소중함, 여기 계신 아마 연세에 계신 분들은 다 아시죠? 저쪽에 연탄 많이 쌓아놓으면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밥은 못 먹어도 연탄 쌓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다 그랬거든요. 올겨울 뜨뜻하겠다라는 그 정도로 연탄의 소중함을 일깨워주셔서 고맙고요. 그리고 어떠셨습니까? 오늘 얘기 이렇게 강연하시니까 또. 제가 나와 보니까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저 역시나 그 초등학교 졸업장 하나 가지고 네. 우수한 대학을 나온 분들하고 네. 법률을 논하고 일을 하고 속으로 너 참 출세했구나 네. 그리 생각했는데 네. 오늘 이 강연 백도시를 왔으니 네. 정말 출세인 것 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은요, 매주 이 무대에 서면서, 오늘도 세 가지의 인생 수업을 또 배우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으로 항상 이 무대에 서거든요. 오늘도 세 분의 얘기 정말 소중하게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괜찮으셨습니까? 얘기? 네. 강연 백두신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인생을 포기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가 할 일을 찾았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어려운 과정 형편도 그렇고 그런 거를 넘어서 그렇게 큰 성공을 이뤘다는 게 저도 앞으로 출발해야 될 둘 다 20대로서 많이 배울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에게 강연 백도시는 새로운 자극을 주는 힐링이다. 강연 백도시란 인생 수업이다. 강연 백도시란 추억이다. 강연 백도시 화이팅! 강연 백도시 화이팅!